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두 개의 철에 각인한 결과물을 눈여겨봐 주세요.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산 저가 레이저 CNC가 어떠한 재료들을 커팅할 수 있고 또 어떤 재료를 커팅할 수 없는지 알아봤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보면 커팅만큼이나 각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재료들의 각인 테스트를 해볼 거랍니다. 준비한 재료들은 종이에서부터 나무, 금속, 유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모든 재료에 각인이 될 것 같진 않지만 또 모르죠. 저와 함께 각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레이저는 80W 다이오드 레이저고요. 이송 속도는 분당 120mm로 커팅 테스트 때와 같죠. 다만 커팅 때와 다른 점은 레이저 출력이랍니다. 각인 용도이기 때문에 재료에 따라 다르게 세팅을 해봤어요. 종이는 3%, 나무는 10%, 유리는 50%, 금속류는 90%예요. 그동안 파란색 레이저를 많이 보셨으니까 오늘은 레이저 가동 모습은 이쯤에서 끝내고 결과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각인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각인 환경에 맞지 않아서 테스트를 못한 재료들도 있었지만 테스트 도중 추가된 재료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결과물이 몇 개 있더라고요. 우선 가장 연약한 것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종이에요. 레이저 출력 3%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하얀 종이면에 각인을 시도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역시 재료를 따지지 않고 하얀색은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반대면을 보면 이렇게 인쇄된 종이인데 결과가 전혀 다르죠. 모노우드라고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구멍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커팅이 아니라 각인이 된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물론 컬러 인쇄가 된 하얀 종이여야 된다는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레이저 출력을 약하게 하면 종이에도 커팅이 아닌 각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엔 연필이에요. 연필은 목재죠. 보시는 것처럼 각인이 당연히 됩니다. 이런 뻔한 걸 뭐하러 보여주냐고요. 이 연필이 레이저 각인기와 커팅기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기가 가장 쉽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각인기는 각인하고자 하는 부위의 위치를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도록 레이저 빔을 이용한 가이드 포인트나 라인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저가형 레이저 커팅기는 그런 기능이 없는 녀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각인하고자 하는 위치에 각인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귀찮음을 필요로 해요. 아무튼 연필은 레이저 출력이 10%였는데 이마저도 살짝 강해서 아주 깔끔한 각인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출력을 조금 낮춰주면 충분히 더 깔끔한 각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료가 평면이 아닌 만큼 꺾이는 면의 출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에 각인의 강도도 조금 약해진다는 점도 참고할 만 하겠네요. 이제부터는 궁금해하시는 금속 차례예요. 금속은 레이저 출력 90%까지 올려서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보실 건 수평계 또는 평형계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얇은 알루미늄이거나 아연판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금속 중에서도 약하다고 소문난 녀석들이죠. 더구나 이렇게 노란색으로 도색까지 되어 있어서 각인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영상을 보시고 금속에 각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정도로 과연 금속에 각인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금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표면에 도색된 페인트만 태워도 충분히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지우개로 마구 지워보긴 했는데 물론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페인트를 벗겨보기 전까지는 이 결과물이 금속에 각인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어요. 다음은 유리칼인데 제가 알기로 이게 몸통이 황동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더구나 표면에 도색 처리가 안 된 녀석이라서 예상은 했었는데 그래도 대충 은색이 아니라 황동색이라서 살짝 기대를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예 자국도 안 났더라고요. 이처럼 도색 처리가 안 된 금속에는 전혀 각인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엔 쇠톱이에요. 이것도 표면에 도색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모노우드라는 글자가 깔끔하게 새겨졌죠. 앞서 보신 수평계와는 달리 이 녀석은 약한 금속이 아니라 철로 만들어졌지만 수평계와 같이 깔끔하게 각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튼튼한 피막으로 표면 처리가 된 금속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각인을 해서 사용하시면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이상 그래도 꽤 쓸만하실 거예요. 물론 진정한 각인이 되었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요. 그럼 페인트를 벗겨보면 되지 않느냐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잠시 후에 그 간지러운 곳들을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참 플라스틱도 하나 있네요. 그냥 문구용 커터인데 이건 레이저 출력이 좀 강해서 역시 출력을 낮추면 충분히
깔끔하게 각인할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두 개의 철에 각인한 결과물을 눈여겨봐 주세요. 얘는 아주 얇은 철로 만들어진 용기 뚜껑이랍니다. 언뜻 보면 알루미늄 같은데 자석이 붙더라고요. 당연히 그냥은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발라줬어요. 검은색이 없어서 빨간색으로 발라준 건데 각인이 잘 된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아크릴 물감은 손으로 쉽게 벗겨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벗겨지죠. 다 벗겨냈는데도 불구하고 각인은 유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지우개로 박박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박박 지우면 아주 조금 옅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각인 자국이 남아있긴 해요. 혹시 벗겨지는 건 아닌지 손톱으로도 한번 긁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지우개로 박박 문질러줬어요. 딱 이 정도입니다. 각인의 정의가 확실치는 않아서 이 정도를 각인이 된다고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각인이 안 된다고 말하기엔 또 아무리 지워도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좀 아쉬운 각인 성능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철로 된 헤라인데 이 녀석이 금속 각인 테스트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철제 뚜껑보다 오히려 훨씬 더 강하고 두꺼운 녀석인데 한쪽에는 아크릴 물감을 발라줬고 다른 한쪽에는 검은색 네임펜을 발라줬어요. 둘 다 보시는 것처럼 각인이 잘 된 것처럼 보이죠? 먼저 아크릴 물감을 벗겨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모두 벗겨냈는데도 꽤 선명하게 각인이 된 게 보이시죠? 그래도 무조건 의심은 해봐야 되니까 지우개로 박박 지워보는데 생각보다 잘 안 지워져요. 또 손톱으로 긁으면서 벗겨내려 했는데 오히려 각인된 부분에 거친 질감만 느껴졌습니다. 혹시 몰라서 에탄올로 닦아보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각인이 살아있어요. 이 정도라면 각인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엔 네임펜으로 색칠해놓은 반대쪽 편을 한번 살펴볼게요. 알코올로 잘 닦아줍니다. 이후에 지우개로도 역시 박박 지워졌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까 아크릴 물감 쪽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아크릴 물감 쪽이 좀 더 얇고 샤프한 느낌으로 각인이 되었다면 네임펜 쪽은 좀 둔탁하지만 더 짙게 각인이 되었다고 할까요? 물론 모든 세팅 값은 동일했습니다. 이게 아크릴 물감과 네임펜의 차이 때문인지 빨간색과 검은색의 차이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 아크릴 물감 쪽이 더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왜 앞선 뚜껑도 철이고 이 헤라도 철인데 앞선 뚜껑에서는 각인이 옅게 되고 헤라에서는 짙게 되었을까요? 물론 두 개의 재료가 모두 철이긴 해도 완전히 동일한 철은 아니기 때문에 재료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면 질감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 같았어요. 앞선 뚜껑의 경우엔 매끈매끈한 표면이었고 이 헤라의 경우엔 사용하다가 녹이 슬어서 제가 사포질을 몇 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사포질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매끈하지 않죠. 아마도 이 때문에 레이저 빔의 반사가 덜 이루어지면서 에너지가 좀 더 집중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뇌피셜을 잠시 가동해 봅니다. 아무튼 이젠 표면 처리만 해주면 금속에도 각인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젠 마지막으로 유리판이 남았네요. 레이저 출력은 50%로 진행했는데 더 강하게 하면 유리판이 깨질 것 같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마스킹 테이프, 한쪽에는 빨간색 아크릴 물감을 발라서 각인을 해줬답니다. 우선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내고 알코올로 닦아볼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면 이런 점이 안 좋은데 접착제가 표면에 묻어서 잘 안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알코올로는 잘 안 닦이니까 기름을 묻혀서 닦아줘야겠네요. 이렇게 닦고 보니까 각인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불빛에 비춰서 아주 자세히 보니까 각도에 따라서는 그래도 모노우드라는 글자가 보이긴 해요. 표면도 만져보면 각인한 부분은 확실히 다른 면보다는 거친 걸 느낄 수 있는데 출력이 좀 더 강했다면 각인이 더 잘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번엔 아크릴 물감을 바른 면이에요. 유리판에 바른 아크릴 물감은 너무 얇게 발라서인지 생각보다 쉽게 벗겨지지 않아서 알코올을 이용해서 또 열심히 닦아줬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쪽보다는 그래도 더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보이네요. 표면을 만져봐도 역시 거친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다만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금속에 각인을 한 것처럼 각인면이 고른 게 아니라 약간 불규칙한 느낌도 들었는데 역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글쎄요,
투명한 유리 표면에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눈에 띄는 결과만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종이마저도 흰색은 각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인쇄가 된 하얀 종이라면 커팅이 아닌 각인도 가능했다라는 점이고요. 표면이 도색된 금속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마킹이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도색이 되지 않은 금속일 경우에 아크릴 물감을 바르고 각인을 하면 꽤 쓸만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각인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댓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요즘 컨텐츠가 너무 레이저 커팅기 쪽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